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통일뉴스 신년 인터뷰에 예. 문학평론가이자 사회활동가이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원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임원정입니다. 예. 지난해 말에 예. 선생님께서 자전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대화록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을 예. 발간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 대해 나는 문학으로 역사를 성찰하고 또 역사를 문학으로 조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제 소감은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문학의 길을 통해 갔더니 역사의 광장에 나섰다 쉽게 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멋집니다. 예. 저자의 그 문학적 삶을 제가 쫓아갔더니 갑자기 정치, 사회, 국제, 정세 등이 어우러진 역사의 광장, 역사의 현실과 마주친 기분이었습니다. 예. 전자가 문학 평론가로서의 삶이라면은 후자가 사회 활동가로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선생님의 문학 평론가로서의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회 활동가로서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먼저 문학 평론가로서의 부분을 한번 제가 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리도 예. 좋게 예. 비교적 내 연배에서는 예. 그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운전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문학의 길 역사의 강장 이 책이 보니까 700쪽이 넘어요. 예. 근데 이 정도 두께의 책이라면은 뭐 이제 대답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예. 이 건강도 여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 건강하시니까 썼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예. 평소에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저는 그 징역살이 하면서 예. 건강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불교 요가 입문을, 요가가 인도 요가가 아니고 예, 예. 불교 요가 입문. 불교가 예, 그걸 쓴 분이 그 일본 책인데, 일본의 스님인데, 예. 그 스님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역시 책을 잘 써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 사진까지 다 넣어가지고 자세를. 예. 그걸 아주 자세히 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동양의 선과 이걸 같이 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 기본이 그 몸 체조가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보건체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팔대열 이런 거. 예. 그 이제 순서가 숨산복판, 몸과역, 등목, 뒷팔, 숨, 뭐 숨쉬는 게 끝이고, 시작도 숨쉬기, 마지막도 숨쉬기거든요. 그 요가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 국민보건체조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요가 체조 그대로입니다. 아, 그 순서 그대로예요. 그때도 뭔가 그 아는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이 국민보건체조라는 거는 그 미국에서 처음에 라디오 체조로 나왔답니다. 아, 예, 그 라디오 체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신부 직원 하나가 그때 이제 일본 때 최신부에서 국민 그 보험을 그것을 했어요. 예. 보험 업무를. 우리도 보면 일제 때 예. 간 사람들 그 보험 한 게 다 그 최신부 계통. 최신부에서 했죠. 그 직원이 이제 그걸 연구하러 미국에 갔다가 우연히 그 라디오 체제를 본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냐? 생명보험회사에서 그걸 라디오 체제를 보고배가 했어요. 역시 자본주의 나라가. 예, 예. 근데 그걸 일본에서 해가지고 식민지 예. 식민지 시대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기들이 국민보건체조 이래 붙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그쵸. 중고등학교까지 그거 했잖아요. 예. 맨날 그걸 제일 먼저 하고 이제 네. 뭐 맞아요. 교회하고 뭐 예, 그래 하거든. 그래서 그걸 더 깊게 더 철저히 하는 게 단전 그 요가 기본 체조예요. 그럼 아주 어렵진 않겠네요. 안 어렵죠. 예. 요가는 뭐 거의 그 순서예요. 그 기가 막히대. 역시 철학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시원은 인도인데 예. 결국은 중국을 거쳐서 그래서 그죠. 온 건데 예. 서양에서는 어떻게 그걸 알고 또 딱 맞춰보니까 저거 똑같아요. 그리고 단전을 그래 했는데 참 좋아요. 그 체조의 효과는 선생님께서 직접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시니까는 예. 증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좋아요. 예. 그
이 책이 그 대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기록자였던 2005년 리영희 선생님 예. 그 대화 이것도 대화록이었거든요. 예. 또 2020년에 나온 그 김정남 예. 그 전 문민정부의 교문서 예. 또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 예. 대화록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본인이 직접 쓰는 자서전보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한 그 자전적 기록, 예. 대화록 이것이 장점이 있는지 예. 그쪽을 택하셨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리영희 선생 대화를 할 때, 예. 야, 나도 언젠가는 저 주인공이 돼 봐야 되겠다. 리영희 선생을 제가 그리면서 예. 나도 이제 주인공이 언제 돼 봐야지 하던데 그렇죠. 마침 또 이제 제가 뭐 쓰려고 보니까 너무 벅차요. 예. 그 말로 하면 편하겠다. 그런 것도 있군요. 예, 그래서 해보니까 참 편하고 또 이제 글로 쓰는 것보다는 더 쉬워요. 아, 쉬워요? 독자들이 다가가기가. 그렇죠? 좀 이래 자주 그렇죠. 행도 바뀌고 뭐. 좀 논리적으로 꼭 안 이어져도 예. 바뀔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자 그랬는데 마침 또 한길사에서 또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 유성호 교수가 예. 뭐 좋다 하고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해주고 이래서 삼박자가 다 맞아진 겁니다. 예. 그것도 한 몇 년 대담록 몇년 걸렸죠? 실제로 대담하고 한 거는 뭐 한 서너 달이고 그 뒤에 이제 정리한 데서 한 그렇죠. 동리가 뭐 그보다 한 2배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료들 완전히 하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렇죠. 예. 야, 그래도 상당하네요. 1년에 나왔다. 예. 그 선생님께서는 그 평론가로 등장하기 전부터 예. 제가 보기에는 가포문학에 대한 애정이 예, 많은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석사기 논문에도 가포문학을 다루려고 그랬는데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또 해군되기 전부터 납북자, 월북자, 작가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문학과 이데올로기라는 통론집도 쓰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젊었을 때부터 인연 문제에 관심 있게 많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그런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 이제 저 집안이 아, 그 이제 대구 10월 항쟁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뭐 삼촌들 이런 분들이 그렇죠. 계속 이제 징역 살이하고 나오고 한 데다가 6.25를 겪으면서 아버지와 삼촌은 이제 희생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삼촌들하고 우리 형님은 월북해버리고, 예. 이러다니까 그때 우리 집안은 막 참 울음 바다였어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이래서. 그 소년 시절에 그런 걸 겪으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시험 같은 역사의 이런 원인이 뭐냐? 이건 결국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했냐는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뭐 아주 일찍부터 그냥 그게 본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학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카프 문학이에요. 그렇죠. 예, 월북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일제 때 식민지 때 문학 해보니까 가장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문학자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막 모았죠. 굉장히 힘들게. 예.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도 안 됐던 그런 막 파일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찾아가지고 손으로 정리했던 파일 다 있어요. 그만큼 그 대학원은 완전히 그런 거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처지를 하더라도 어느 작가의 경우는 뭐 이문열 씨랄까 이분도 부친이 아마 좀 월북했고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분은 또 선생님과는 다른 작가지만 다른 길로 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딴 길로 간 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또 있으니까는 그 뭐라고 설명해 좀 그런데 아무튼 사람마다 그 경험에서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 다른데도 나는 그런 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연대감을 느껴요. 예, 그 이몽구라든가 뭐 김성동이라든가 예. 그렇죠. 이문열 씨 같은 경우는 정신 입장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만나면은 뭔가 동질감 느끼고 아마 이문열 씨도 그럴 거예요. 저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은 문제기보다는 우선 이제 핏줄 문제고 그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 분단 사회에서
자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럴 수 예. 있죠. 평론가라서 문학적으로 참여 문학, 또 리얼리즘을 옹호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사회 변화 및 사회 진보와 관련해서 참여 문학과 리얼리즘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랄까,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한국의 예. 이 민주화 운동에서 참여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을 빼놓으면은 민주화 운동이 불완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그때는 오히려 제일 앞섰어요. 맞아요. 예. 다른 모든 학문이 맞아요. 아직까지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문학은 민족문학을 주장했죠. 일찍부터. 8.15 직후부터 하다가 6.25 이후로 해서 그냥 완전 민족문학은 빨갱이 문학이다. 이렇게 금지당했는데도 금방 몇 년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참여문학이 되고, 그게 리얼리즘이 되고, 민족문학이 되고, 민중문학까지. 이렇게 민족문학, 노동자 농민문학이 되고. 이래서 그건 뭐 그때 그 당시 그 지식인 중에서 비문학도라도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은 다 문학에서 눈을 떴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만큼 문학이 앞섰죠. 참 그 점에서 난 참 좋은 노선을 선택했다고 봐요. 문학의 시대, 문학의 전성기 뭐 이런 표현. 예, 그렇죠. 예. 말이죠. 문학으로 인해 사람이 각성됐어요. 예, 80년대까지는 뭐 문학이 아주 막강한 막강했죠. 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얘기 예. 나오고. 그 문인 간첩당 사건 예.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구속되었다가 징역에서 일본 작가의 예. 그 유미주의 소설에 예. 푹 빠진 장면이 나옵니다. 예. 흥미로웠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참여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예. 유미주의 소설 탐독을 하다니 에피소드나 일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렇죠. 근데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 이게 일탈에 대한 반성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삶의 일기움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런 저는 네.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작품을 좀 뭐라 그럴까 아예 보려고 하지도 그것이 않고 멀리하거나 아예 뭐 비판 그렇죠. 보더라도 보고 비판하려고 보는 거지 뭐 네. 타민께서는 안 봤는데 그렇죠. 겨울에 추운 데 있으니까 말이죠. 읽을 거리 없는데 네. 웬만한 책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막 아름다운 절대 세계 네. 그렇죠. 참 좀 황홀한 예, 예. 경지였어요. 유미주의, 탐미주의가 그런 예, 게 예. 있으니까. 그래서 유미주의라는 게 그게 빠진 사람들이 이래서 빠지는구나 그걸 이해했죠. 그러나 뭐 제가 빠지진 않고 다만 이제 이거 상당히 어떤 여기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이제 느끼고 그 뒤에는 이제 유미주의 가면은 저도 전혀 무시하지 않고 그 한 유파로 그냥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됐죠. 더욱더 넓어진 제 문학관을 좀 넓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기법을 그 리얼리즘 문학도 도입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것이 했습니다. 만약에 리얼리즘 문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죠. 할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런 넓은 마음. 예. 그래 하면 오히려 리얼리즘 그 그렇죠. 독자들이 훨씬 넓어지고 풍백일 수가 있죠. 공감대도 좋아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징역에서도 또 그런 좀 일탈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배운 것이 예. 깊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까? 예. 그 전신이 반민족문제연구소이고 예. 그 반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문학론을 쓰신 그 임정복 선생님 예. 유지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예. 않았습니까? 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친일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고 또 친일 문학도 아직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친일파를 두고도 공이 과보다 크다 하면서 넘기려고 그러고 또 친일 작가에 대해서도 문학 작품과 삶은 별개의 영역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도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또 그 친일 문학을 한 그 김동인 따서 그 동해문학사 이것도 이제 공개합니다. 사회에 이런 현상이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통탈스러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문학사에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그 팔아먹은 그런 지식인이나 문학인이
막 이렇게 도로 큰 소리 내면서 아주 희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참 희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중에 이제 사회 문제까지 결부하면 이제 더 깊이 나오겠지만은 어쨌거나 임종국 선생이 친일문학론을 내면서 선구적으로 내가지고 임종국 선생은 이제 상당히 출세도 못하고 고생을 하시다. 제가 어려울 때 예,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든 게 이제 저들 연구소였고, 근데 임종국 선생도 이제 파볼수록 더 위대해져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친일 문제로 돌아오면은 이제 그 때를 놓치면 다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 같아요. 8.15 때 했으면은 깨끗이 끝나는 건데. 글쎄요. 그걸 놓치니까 처음에는 입을 닫고 가만히 있다가 한국전쟁을 한 뒤부터는 자기들이 그 도로 애국자가 되고 8.15 후부터 뭐 군정 하에서도 자기들이 애국자로 나왔지요. 행세하고. 자기들이 애국자로 나와가지고는 독립운동가를 그냥 완전히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다 고생했지 않습니까? 감시받고 탄압했어요. 독립운동가가. 특히 상해 임정 이런 것들은. 그런 역사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이제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 치면서 도리어 감시자. 일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이사장을 지내신 조문기 선생은 해방된 거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 친일파다. 너무 명언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친일파가 그전에는 일본으로 지시를 받고 했는데 8.15 된 뒤에는 저가 그렇죠.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냥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감시하고 집어넣고 탄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저들 연구소가 하도 극렬하게 운동을 해서 그나마도 친일파 청산이라는 게 압도적인 다수거든요. 국민적 정서는 돼 있어. 압도적인 다수예요. 뭐. 한 7, 80%가 다 찬성이거든. 그런데 집권층은 안 그래요. 집권층은 오히려 그렇죠. 그 목소리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를 근대화했다. 식민지 하에서 우리 잘 살았다. 뭐 이런 식의 학자들까지 나와가지고는 그 비호를 받으면서 하는 게 지금 뭐 야당 세력 아닙니까? 그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의 그 이 정치 신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야당들이 그런 식으로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엄격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인이 아니죠. 예, 그건 일본과 미국을 위한 정치인이지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자기 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그 동인문학상 보십시오. 조선일보가 하거든요. 이 참 재밌어요. 조선일보가 친일 신문이고 친일 그 고향도 뭐 충청 저 평안도 비슷하고. 근데다가 뭐 친일파까지 만나가지고 뭐 그걸 막 띄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딴 웬만한 중앙 언론사에서 하는 큰 신문사에서는 친일파 문인들의 문학상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은 거죠. 동인문학상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우리 연구소가 앞장서서 없애겠다고. 국내도 심하게 투쟁했던 예, 예. 그 조선일보 앞에서 저도 시위한테 나갔어요. 가서 시위를 했죠. 예. 이제 뭐라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잔재들의 마지막 발악빛이다 이렇게 표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염려하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 그 난 염려해요. 이게 하도 오랫동안 그런 식민의식에 젖어 있는 교수들 밑에서 길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이게 미제국주의 문화거든요. 제국주의가 그냥 뭐 그 문화만이 아니라 뭐 그 노래부터 생활 습관 뭐 음식 문화까지 다 바꿔가 젊은 애들 그 입맛까지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노래 전부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방송에서 우리나라 노래보다
미국 노래가 더 많이 나오느냐고. 이게 우리나라 방송인지 어느 나라 방송인지 저는 항상 불만인데 우리가 미국 노래를 왜 불러야 됩니까? 우리 노래 부르다가 가끔가다 그 입맛 삼아서 그 별미 삼아서 미국 노래 부르면 된 거지. 주식이 흘러가는. 예, 완전 이건 뭐 그냥 그 숫도 양주. 그러니까 술 바꾸고 노래 바꾸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내 세포가 달라져요. 일본이 제일 먼저 쳐들어와서 한 게 그 술 바꾸었거든요. 그다음 유행어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술과 노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 식민지 지배. 그렇죠. 그냥 일본 술에 일본 노래, 일본식 각 곡조 노래 부르면은 점점 일본화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완전히 그래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뿐 전 세계가 다 그래 됐어요. 참.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이 여간 정신을 안 차려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예, 이거 안 일어나면은 정치 개혁이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몰라요. 대통령들 자신도 약간은 좀 지역주의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그대로 체질화 되어 버렸으니까 그게 참 큰일이에요. 이따가 좀 묻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요새 젊은 세대가 좀 정치 개혁, 정치 문제 좀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선거에서 이제 젊은 표 잡으려고. 예. 근데 그런 정치의 주인 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제 문화 개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그렇죠. 예. 그 개혁이 안 되면은 젊은 층들이 점점 나빠진다고 봐요. 예.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이제 옛날엔 공자화를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미국도 이렇다 하면 꼼짝 못하거든요. 미국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 말이거든. 그 미국이 미국 정치가 어때요? 어떻게 트럼프 같은 인간이 글쎄요.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물러났는데도 지금 지지를 받고 어떻게 예방주사를 안 맞는 걸 그 민주주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통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게 우리나라 그대로거든요. 성조기 부대가 다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시위를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미제국주의 문화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린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참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젊은 세대들이 무조건 젊은 세대가 그래 네 귀엽다 잘났다 그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우리 교육이 너무나 잘못됐다. 그 교육제도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한국사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뭐 이런 조치 안 하면은 모든 고시에도 한국사 다 넣고 말이죠. 고등고시에도 좀 넣고 검사들이 역사라는 걸 하도 모르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기소는 하고 뭐 정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아무튼 그 일제 문제, 미제국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10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네요. 예. 이거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 이게 잘 살기는 그 경제계획은 한 세대에 다 돼요. 예. 그렇거든요. 경제계획은 뭐 그 정치 잘하면 한 세대 만에 그렇죠. 많이 바꿔집니다. 그래 되는데 미국도 사실 부자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 되고 불과 뭐 1차 대전 뒤부터 이제 부자가 되고 세계 일본도 한때 됐다가 좀 예. 30년간 지금 이렇게 예. 어렵게 되고. 예,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 계획이나 경제 계획은 그렇게 되지만은 문화 혁명은 안 그래요. 적어도 3대까지 가야 문화 혁명이 됩니다. 그만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노인들이 식민지 시대와 6.25를 겪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미국 제국주의 문화에 완전히 그냥 세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뼈까지 이제 미국 수배에 뼈까지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말따나 뼛속까지 그냥 친미파, 친일파라고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에 좀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민주화 운동 세대들 이게 이제 좀 고쳐지나 싶었는데 이 뒤에가 또 노인들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도 제국주의 문화가 세게 나가 영향을 주니까. 예. 그러니까 꼭 영화도 보면 뭐 우리나라 잘 만든 건 우리나라에서 보면 되는데 꼭 아카데미 상을 받아야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국민들이 난리가 나. 그래 또 그 웃기는 얘기예요. 좋은 건 우리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아카데미 상 받아도 나쁜 건 나쁜 건데 아카데미 받으면 뭐 별로 안 좋은 영화도 그냥 막 그냥 몰려들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아니고도. 그래서 난 지역주의 문화가 앞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참 올바른 그 민주화 정착이 힘들고 남북 통일도 대단히 참 지난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것은 20, 30년 전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 주체 문화를 살리고 또 젊은이들이 또 막 세계적인 예. 뭐 K-팝, 뭐 K-문화 예. 발전도 많이 그렇죠. 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그 긍정적인 면은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그 한류가 일어난 그 원인이 그 정부나 문화 정책 위반자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문학 그 리얼리즘 민족 문학 참여 문학 민중 문학 그 덕분입니다. 거기에서 다 이제 그 다시 그 시대 다른 장르에서 예, 예. 그걸 응용하고 해서 이제 영화는 그래 되고 또 뭐 그림은 그림대로 뭐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뭐 노래는 노래대로 이렇게 또 나온 거거든요. 이래서 사실 지금 K-팝이 저래 번지는 것도 가사를 보면요. 완전히 우리가 주장하던 거예요. 우리 맞아요. 리얼리즘 문학파들이 주장했던 네. 사회 비판적인 가사. 맞아요. 그거든. 그럼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뭐냐?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회 비판 네. 노래가 없거든. 맨날 사령 타령만 하고. 그렇죠. 근데 K-팝 들으니까 자기들이 아,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대리가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현주소를. 아, 올바른 그 미학적인 예술을 한 데서 K-팝이라든가 드라마까지도. 드라마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상을 담아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알아야 올바른 예술, 그 학교에서 올바른 예술 교육을 시키게 되고, 올바른 예술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지역주의적 문화의식에서 탈피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예. 이후에 남북 문학인들 사이에서도 2005년인가 기억합니다. 예. 북한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 작가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 당시 그 남북 작가대회가 평양과 백두산, 묘양산 등에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선생님들 갔다 왔어요. 예. 예. 그때 갔을 때 느낀 북한의 문학과 문화 특징과 수준이랄까요? 좀 어떻게 그 오랜만 처음 뵌 거죠, 거의 북쪽 작가들을. 작가들 처음 만난 거죠. 100km는요. 예. 제가 북에 가기는 그 전에 이미 갔다 아. 와서 이제 북은 뭐 나도 그 체험은 했지만은 네. 작가를 만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야말로 예. 남북의 작가들이 만난 거네요. 예, 처음이었는데 안 가도 저는 북한 문학을 글쎄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제일 많이 아는 편에 속하지요. 네. 이미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랬는데 막상 대회 보니까 우선에 그 문학이라는 게 우리 한국 남한 사회에서도 제일 그 이 앞서가고 다른 모든 분야보다는 좀 자유스럽고 그 분방하고 예. 그렇죠. 선거를 이루는 요소가 있죠. 그런 요소 있는데 북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냥 누구 가면 내가 읽었던 어떤 소설의 어떤 작가 가면 아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어떠냐. 관이 개입하면 안 돼요. 그렇죠. 참 그게 아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북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면은 좀 이렇게 확 뭐 풀어서 개인 대화 같은 거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그렇죠. 그 공식 입장 아니면은 말 안 해요. 자유를 예, 안 해요. 안 하고 3.1포 그 아시잖아요. 영어 그 3.1포 호수. 예. 그거 가서 자유 시간을 좀 줬어요. 예, 그거 가서 단둘이 이제 그 평화협회 회장하고 제가 단둘이 가면서 이 얘기는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마 얘기를 꺼냈어요. 그분도 나를 알아요.
알겠죠. 뭐 어떻게 하면 알고 나도 그분 알고 이래서 이제 그 정말로 이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우리가 민족 문화를 하려면은 이마 같은 건 좀 복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호의적으로 같이 얘기하다가 딱 정색을 하면서 임 선생님 그래 안 봤는데 큰일 나겠네. 그렇죠. 뭐 그 미제 간첩으로 이제 처형된 그 문인을 근데 이제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복권해도 되지 않냐 그런 뜻이었다. 이광수는 복권하면서 왜 안 하냐. 내 같으면 이광수는 영원히 복권 안 시키고 그렇죠. 이마 같은 건 나는 시키겠다 했더니만은 안 돼요 그게 딱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북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 중에서 그렇죠. 요런 게 완전히 그런 게 제가 해버려 북이 먼저 그런 거 딱 해버리면요. 멋집니다 그림이. 그렇죠. 더 멋져요. 역으로 더 가능성이 열려. 더 강소하고 이쪽에서 볼 때도 이야 참 북이 대단하다 이래 되거든요. 이래 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남로당 전체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문학인만 이래 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나도 뭐 여춘해요. 그러나 이젠 뭐 벌써 3대까지 내려왔는데 뭐 옛날 거 뭐 그냥 그 러시아 같으면 이제 다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또 뭐 비사회적으로 나가버렸기는 했지만은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해는 하면서도 참 이런 걸 언제 이렇게 한국 남한의 이 문학 독자들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느냐는 그 아쉬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북한 문학 작품을 볼 때 뛰어난 작품이랄까 기억에 남는 작가라든지 그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남대현이라든가 뭐 그 몇몇 사람 있죠. 그 우리나라 소개된 그 뭐야 벗들인가 하고 뭐 그 어쨌거나 이게 내가 볼 때는 80년대 들어서서 확 이렇게 달라져요. 북한 문학이 달라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서서 다시 조금 뭐라 그러나 좀 더 당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다가 다시 또 상당히 현실 생활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주장했던 리얼리즘 뭐 이런 그 주장이 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그야말로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문학, 당성에 못지않게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문학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것을 북쪽에서 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비판적 리얼리즘은. 그 전 단계고. 그 되게 이제 보면 그 고전적 리얼리즘에서 비판적 리얼리즘. 그 다음 단계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그래 보는 거죠. 이제 문학적으로 북쪽에서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북의 소설이 저는 크게 보면 한국 전쟁을 다룬 거는 우리보다 북이 앞섰어요. 그래도 60년대 문학까지는 우리보다 앞섰어요. 이래 말하면 여기 뭐 그 평론가나 독자들이 뭐 그렇지 않다고 반론 펴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앞섰어요. 뭐 경제도 그랬으니까. 확실히 앞섰어요. 앞섰는데 그 왜 앞섰다고 난 주장하느냐? 한국 전쟁을 다루면서 갈등의 그 대상을 미국으로 잡아요, 북한은. 그렇죠. 나는 그거 보고, 이야, 참, 대단히 깊이 생각한 거다. 사실, 우리끼리 막 싸우는 걸, 뭐한테 그렇게 부각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민족끼리 갈등할 때는 우리 민족, 남한 사람을 반드시 미국 앞잡이로 만들어서 증오 대상으로 삼아요. 미국 앞잡이 아니면 뭐한데 미워합니까? 같은 동포끼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 물론 이제 예술적인 그 형상화 문제 같은 거는 좀, 조금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문제가 없지 않지만은 그런 그 생각에서는 민족과 역사를 사랑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깊이 사려하는 일종의 전형화 문제와 비슷하게. 거기 나왔다는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2005년 남북 작가대회 때 북측에서는 조선작가동맹이 나왔고 예. 남측에서는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예. 나와서 공동주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인가요? 그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그동안 20년간 사용해오던 단체 명칭에서 민족자를 빼버렸죠. 빼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작가회의로 개칭을 했습니다. 예. 그때 그 이유가 저도 그때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뭐 민족이라는 말이 좀 진보하다라든지 또는 이제 서구에서는 민족을 보수로 한다. 예. 또 21세기인 지금 국제화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이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반대했어요. 선생님 아니, 소수였어요. 반대가 아주 소수였어요. 그냥 밀려가지고. 그 상황을 예. 좀 저도 민족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 그 문학이 시대에 앞서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그런 역할인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 민족을 이제 비판하는 데 일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주장은 있어요. 예. 있으나 너무 외국 사람 눈으로 본 거예요. 제국주의 눈으로 보면은 민족이라는 게 나치라든가 뭐 이런 그 침략주의적인. 서구적 관심은 또 그 시각은 그런 게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예, 예. 항상 당했기 때문에 민족을 내세워야 그 일체감이 딱 그냥 민족 그렇죠. 문학하면 딱 모이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한국 문학, 남북한 문학, 결의 문학 안 돼요. 민족 딱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적인 특수성을 살리고 거기에 초점 둬야 되느냐, 그 유럽적 입장에 서야 되느냐. 왜 우리가 유럽적 입장에 섭니까? 민족 주체성을 살려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소도 민족 문제 연구소고 글쎄요. 저는 지금도 그냥 민족을 그대로 주장하는 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학만이 아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민족이라는 말 쓰면 막 요새 누가 그런 말 쓰느냐, 그렇죠. 뭐 시민이다, 뭐 민족이 밥 먹여주냐 한때 예. 민족이 밥 먹여주지 그럼 밥 먹여준다 이거죠. 그럼 민족이 밥 안 먹여주면 누가 먹여줍니까? 미국이 먹여줍니까? 일본이 먹여줘요? 예. 그런 식의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민족 안 하면 밥 먹나? 누가 밥 먹여주나? 그러니까 그런 그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이 유럽 학자들이 뭘까지 하냐 하면은 식민지 시대 예. 그런 말 쓰지 말자 이게 왜? 우리가 식민지 시대라는 걸 뭐 자랑도 아니고 밝힐 필요는 뭐 있느냐? 침략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식민지 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 가면 듣기 안 좋지요. 그렇죠. 그놈들은 눈으로 이제 우리 학술적인 수를,까지도 바꾸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반대야. 식민지였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식민지 시대라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도 일부 역사학계나 뭐 학계에서 통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식민지 시대라는 수를 피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전위적인 앞서가는 것처럼 참 그건 앞서가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 문학 평론가라서 근현대 한국 최대의 작품을 꼽는다면은 한두 개도 괜찮고 말이죠. 어떤 작가나 어떤 작품이라고 좀 이야기를 한 사람 꼽기는 참 어렵고요. 서너 개. 저는 남한에서는 분단된 이후에는 그 범민족적인 그런 감각을 가진 게 그래도 박경리, 그다음 지금 생존한 작가로 이제 조정래, 뭐 황석영 뭐 이런 그 이제 남북한을 보면 다 좋아할 만한 그야말로 앞으로 통일이 되든 분단시되든 다 이렇게 그야말로 남북한 필독서로 거론할 만한 작가들이고, 북에서는 뭐 이기영이나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최근에 복권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한세라라든가 한세라 그것도 북에도 아주 좋은 작가들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카프지대 때 소설은 참 좋거든요. 그 작가들이 다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그 계열 그건 그래도 다 괜찮았어요. 예. 선생님이 처음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출판사나 이제 뭐 잡지사에 있으면서 그런 좋은 책들을 이렇게 전집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남북을 함께하는 이런 책도 구상을 하셨었죠. 했죠. 예. 그렇죠? 예. 했어요. 예.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현대에 맞게 또 연세는 많으시지만 예. 한 번도 현대 현실에 맞게 예. 꾸려보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워낙 예. 보니까 굉장히 그걸 디테일하게 또 의미 있게 메시지 있게 책들을 잘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편이에요. 굉장히 제가 이 기자도 했고 네, 굉장히 잡지도 만들어 봤고 그렇죠. 출판사 편집도 해봤기 때문에 비교적 그냥 어떤 것이 딱 좋은지 말이죠. 예. 그런 스토리 있게 말이죠. 예. 집어내는지 말이죠. 예. 그래서 남북 작가 문학 작품만 모았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실 그때 DJ 때인가 그 노무현 정권 때인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예. 북한 문학 전집을 우리가 내자 허락 다 났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지고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거기 편찬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제작 문제도 부담이 없고 예 수가 있죠. 국가에서 대준다고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 목록 작품까지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책을 낼 단계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못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CD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눠줬는데 CD 그것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뭐 해보니까 못 봤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여기서도 시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 정도 되면은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네. 일본의 대중 저속 에로 문화가 이런 문학. 예. 문화 개방되면은 예. 예. 반드시 그때와 똑같이 북한 문화도 개방해라. 이게 제 주장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 문화는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 민족의 문화는 안 받아들였냐고요. 난 그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민주주의라는 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네. 북한 문화 100% 개방. 그렇죠. 주체 사상이 뭐고 다 들어와라. 어떻게 김일성 세계와 더불어 낸다고 출판사 사장 고발하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게. 서독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된 거지. 이건 서독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과 동시에 남한 작가 중에서도 예를 들면 태백산맥 드라마 못 만들잖아요. 영화 못 하잖아요. 영화 엉터리 영화 나왔지. 방공 영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영화도 아니거든. 근데 그게 토지처럼 박경리 토지처럼 그냥 소설 그대로 그렇죠. 쫙 해서 그냥 1년 내내 어느 방송에선가 계속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봤었죠. 민주주의가 뭐냐 그런 것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소설을 내 조정래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몇 군데서 계약해 갔대요. 계약해서 결국 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냐 이거예요. 허울이지. 그 이제 그 반민족주의자들은 눈치나 보고 민주주의라는 게 반민족주의자들 있으면 그걸 생각을 고쳐야지. 그 눈치 보고 그것도 영화 못하는 그 무슨 민주주의냐 이거예요. 이게 내 불만이에요. 예. 문학적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아 그럼요. 예. 사실 그런 게 다 돼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그 선생님께서는 아까 좀 나왔지만 이미 78년에 평론집 문학의 시대는 갔는가 예. 이 책을 낸 걸 기억하십니까? 예. 저도 그때 보기만 해도 읽어본 기억이 가마득한데 말이죠. 보니까 그런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미 78년에 평론집인데 문학의 시대는 갔는가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그때 70년대나 80년대 이때가 그 문학의 시대였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전성기죠. 전성기였죠. 예. 근데 그때 보면 제가 젊은 세대가 시집도 갖고 다니고 예. 책도 감출해서 읽고 말이죠. 예. 젊은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막 그런 문학에 대한 예. 갈증, 열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진짜 문학의 시대는 간 것 같아요. 한 것 같죠. 책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는 예. 거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게 이제 또 젊은 세대를 또 독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게 이제 78년에 제가 그 쓴 거는 예. 유신 말기지 않습니까? 79년에 이제 박정희가 그렇죠. 총 맞아 죽는데 예. 그 죽은 걸 서거락하면 안 돼요.
그 서거도 아니고 그거는 네. 그야말로 그냥 부하가 총을 쏴서 죽인 건데 그냥 암살도 아니고 그냥 정당하게 딱 죽여버린 거거든. 신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이렇게 말해야 되죠. 뭐 서거도 아니고 난 항상 박정희의 죽음이나 뭐 이렇게 그래 표현하는데 역사적인 수로로. 그런데 이제 그 바로 한 해 전이 78년 아닙니까? 이러면 그때 되면은 유신 문화가 예. 탄압받은 유신의 문화가 너무나 평피하고 새마을 문학 성행하고 말이죠. 정부에서 그 돈 다 대주고 이랬거든요. 이래서 에이 그런 것만 정부가 장려하고 진짜 문학은 탄압하고 그런 아이러니로 이제 문학 시대를 갖는 거라고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 산업화 사회가 돼 가지고 뭘 좀 잘 살게 되니까 그 문학인들은 사회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적어도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소설가, 평론가 가면은 사회와 역사, 정치 평론을 겸할 수 있을 정도 그 안목이 가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정치가 혼잡하고 이래 돼 버리니까 문학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봐도 뭐가 옳은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스스로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 지식인의 자격을 잃은 거죠. 이래서 이제 지식인으로서 문학인이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문학인이야. 그 문학인이라는 말보다는 문예, 그 예기로서, 기술로서 문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작가가 안 나와요. 문학 교육이 잘못된 거죠. 식민지 문화 때문에 그 훌륭한 문학가를 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예. 아무튼 아쉽긴 하지만 말이죠. 나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의 문학 평론가로서의 그 부분은 일단 마무리하고 말이죠. 예, 예. 사회 활동가로서 예. 문 한번 넘어가고자 합니다.